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을 그냥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밤에 누우면 옛날 일이 영화처럼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숨과 함께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들. 내가 그때 조금만 달라졌더라면. 사실 이런 생각 드는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후회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70이 가까워지면 가슴에 남아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생을 두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지자부록. 참으로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해하는 것, 내 선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난 일을 붙잡고 후회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공자가 말한 지자부록이라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어떤 방향을 주는지 그 깊은 뜻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미워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마음 사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의 한 문장, 지자부록을 통해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법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시니어가 가장 후회하는 7가지. 여러분, 후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켜 아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더 나았을 텐데.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백 분의 시니어들을 만나며 들었던 후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후회 관계. 그 사람과 화해할 걸 그랬어. 부모님께 더 잘할 걸 그랬어. 형제들과 더 가까이 지낼 걸 그랬어.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20년 전 동생과 크게 다퉜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겼고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겨울, 영수 씨는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영수 씨는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카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했나? 동생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했지. 20년을 그냥 날려버렸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관계, 사과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그냥 멀어진 사람, 관계의 후회는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후회 건강.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할 걸. 술, 담배를 끊을 걸. 더 운동할 걸. 68세 박순자 씨의 경험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고혈압, 그리고 관절염까지. 지금 순자 씨는 매일 10가지 약을 먹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에 15일입니다. 그때 조금만 쉬엄쉬엄 할 걸.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후회 돈. 그 투자를 하지 말 걸. 더 저축할 걸. 사기당하지 말 걸. 70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형님, 1년만 빌려주세요. 이자 10% 드릴게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30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6개월 뒤,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돈의 후회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네 번째 후회 자녀. 아이들한테 더 잘할 걸. 공부만 강요하지 말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66세 한명희 씨의 경험입니다. 명희 씨는 자녀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학원을 여러 개 보냈고 성적이 떨어지면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할 뿐입니다. 명희 씨는 생각합니다. 그때 공부 말고 같이 놀아줄 걸, 더 많이 웃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자녀의 후회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 선택. 그 직장을 옮길 걸, 사업을 시작할 걸, 그 집을 살 걸. 선택의 후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결과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 기회. 그때 그 일을 할 걸, 더 도전할 걸, 용기를 낼 걸. 기회의 후회입니다. 75세 정수현 씨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수를 해보라고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현 씨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라며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현 씨는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도전해 볼 걸. 기회의 후회는 만약에 라는 생각을 남깁니다. 일곱 번째 후회 감정. 화를 그렇게 낼 걸 그랬나? 더 참을 걸 그랬어.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감정의 후회입니다. 69세 윤미경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작은 일로 크게 다퉜는데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그 말을 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후회합니다. 그냥 참을 걸. 그 말만 안 했어도. 감정의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말과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후회를 살펴봤습니다. 관계, 건강, 돈, 자녀, 선택, 기회, 감정.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아마 하나쯤은 마음에 와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후회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후회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2부 공자의 지 철학. 여러분,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자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자부록.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책을 많이 읽은 것? 학식이 높은 것?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지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 나를 안다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다. 나를 안다는 것. 이게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73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40년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호 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남았던 동기들은 지금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선택했어. 그게 내 가치관이었고, 그게 나였어. 영호 씨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1000명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군자가 된다. 1000명. 하늘의 뜻. 세상의 이치.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내 노력, 내 태도, 내 선택. 바꿀 수 없는 것. 시대, 환경, 타인의 마음, 운명.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70세 김순자 씨의 경험입니다. 순자 씨는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학교를 못 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녔습니다. 한때는 공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그 시대의 여자들 삶이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순자 씨는 세상의 이치를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 공자는 50세에 말했습니다. 52지 1000명. 50세에 1000명을 알았다. 1000명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실패에도, 후회에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67세 이동준 씨의 깨달음입니다. 동준 씨는 사업에 3번 실패했습니다. 집도 팔고 빚도 졌습니다.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건강이더라고. 평범한 일상이더라고. 동준 씨는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한 지는 이 3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 이 3가지를 알면 후회가 지혜로 바뀝니다. 제3부 후회가 지혜로 바뀌는 3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를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공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3단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인정하기.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후회를 인정하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것, 부족했던 나를 인정하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의불개 시위과의.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반대로 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탓이 아니야. 방어하고, 변명하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71세 박정호 씨의 경험입니다. 정호 씨는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에 자녀들을 탓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어. 너무 완벽을 요구했어. 아이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후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인정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그 무게를 지고 삽니다. 2단계 이해하기.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면 현재의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68세 한 명의 시의 이야기입니다. 명의 시는 자녀 교육에 너무 엄격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불안했어. 가난하게 살아서 아이들만큼은 잘 살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를 강요했던 거야. 자기 마음을 이해하니 자기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었어. 다만 불안한 엄마였을 뿐이야. 이해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3단계 의미 찾기. 세 번째 단계는 의미 찾기입니다. 그 경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5일 삼성오신.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반성은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나?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줬나? 의미를 찾으면 후회가 지혜로 바뀝니다. 74세 윤미경 씨의 깨달음입니다. 미경 씨는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65세에 헤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 이혼이 나를 깨웠어. 나는 남편의 그늘에서 살았더라고.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았어. 미경 씨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후회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제4부 실제 시니어 사례. 이제 실제 사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니어들이 후회를 지혜로 바꿨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관계의 후회를 지혜로. 69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영호 씨 뒷담화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영호 씨는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혼자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문득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소문, 정말이었을까? 설사 정말이었다 해도 30년 우정이 그것보다 못한가? 퇴원하고 나서 영호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야. 오랜만이다.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왜 이제 전화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한 번도 영호 씨를 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확인도 안 하고 단정 지었어. 10년을 허비한 거야. 하지만 영호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만 회복은 어렵다는 걸 배웠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화내지 않아. 확인부터 하고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해. 영호 씨는 후회를 지혜로 바꿨습니다. 사례 이 선택의 후회를 지혜로. 72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꿈은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젊었을 때 미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애나 키워. 순자 씨는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나는 뭘 했지? 남편 인생만 살았네. 몇 년을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머리를 손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들 머리를 빗겨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 씨 손은 정말 금손이야. 순자 씨는 유튜브로 미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가위를 잡았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2번 무료 미용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구나. 나는 40년을 허비한 게 아니라 40년을 준비한 거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순자 씨는 후회를 지혜로 바꿨습니다. 사례
삶 건강의 후회를 지혜로. 68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하루 소주 한 병, 담배 2갑. 주변에서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뭐해. 65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1년을 투병했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끊을 걸. 건강할 때는 몰랐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철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거야.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강연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후회하기 전에 끊으세요. 철수 씨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내 후회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네. 내 고통이 의미가 있네. 철수 씨는 후회를 지혜로 그리고 봉사로 바꿨습니다. 사례 4감정의 후회를 지혜로. 70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아들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됐습니다.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내 성격이 문제야. 하지만 어느 날 순자 씨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화는 사실 슬픔이었을 거예요. 외로웠던 거죠. 관심받고 싶었던 거고요.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감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외로웠어. 그게 화로 나온 거야. 이제 알았어. 며느리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나를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더라고. 화내는 사람도 사실은 아픈 사람이야. 그걸 이제 알아. 순자 씨는 후회를 통해 진짜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례 5돈의 후회를 지혜로. 71세 정수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현 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전부를 잃었습니다.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평생 모은 돈을. 하지만 수현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건강해. 아직 가족이 있어. 아직 살 날이 남았어. 수현 씨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수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71세 사기당하고 다시 시작하다. 그 책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수연 씨는 말합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 겸손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회복력을 배웠어. 수연 씨는 후회를 책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후회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지혜가 됐습니다. 제오부 공자의 후반전 인생 철학 5가지. 이제 공자의 후반전 인생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자는 60세 이후를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월이, 군자는 의로움을 알고 소인은 이익을 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유. 하지만 의로움을 추구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올바름, 정직함, 선함. 이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75세 김영수 씨는 이제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를 쫓습니다. 돈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 얼마나 가졌나 보다 얼마나 베풀었나가 중요해. 영수 씨는 매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그게 그의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욕직강. 욕심이 적으면 마음이 강해진다. 60대 이후 가장 큰 적은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오래 살려는 욕심.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은 고통을 낳습니다. 68세 이순자 씨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어. 이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더 바랄 게 뭐야? 순자 씨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왕자 불가간 내 자유가축. 지나간 일은 간할 수 없지만 다가올 일은 쫓을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이제는 이래. 지금이 중요해.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그게 그의 현재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납니다. 72세 한명희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화상 통화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배움은 늙지 않습니다. 5번째, 덕을 쌓으며 살아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불고 필률인.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돈을 많이 남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덕을 쌓은 사람, 선한 영향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74세 윤미경 씨는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외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야.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어. 미경 씨는 덕을 쌓으며 삽니다. 제육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많이 살았어. 이제 바꿀 수 없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가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자녀는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이게 자유입니다. 69세 최영호 씨는 말합니다. 60이 넘어서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어. 이제 남의 눈치 안 봐. 내 인생 내가 살아. 제7부 스스로를 인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훌륭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믿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아침에 잘 일어났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20대 나에게, 30대 나에게, 40대 나에게.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용서해. 자기 자신을 위로하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8부 일상에서 적용할 실천법. 이제 공자의 지혜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명상 10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 10분이 하루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하루 한 가지 감사 찾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주 1회 자연 속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공원이나 산에 가세요. 자연 속에서 걸으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세요. 자연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관계 정리하기. 1년에 한 번 관계를 점검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편안한 관계만 남기세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입니다. 화내기 전 10초 세기.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10까지 세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화의 90%는 사라집니다. 주 1회 봉사 또는 나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도우세요.
경로당 청소, 이웃 돕기, 무료 급식 봉사,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배움 멈추지 않기. 한 달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레시피, 악기 연주.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웃음 연습하기. 하루에 한 번 거울 보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뇌가 속아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잠들기 전 용서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공자의 철학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후회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것도 당신의 여정입니다.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도 당신의 성장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자부록.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후회로 흔들리지 말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과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부터 평온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 잊지 마십시오. 지자부록. 당신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